이름 없는 장인들의 손끝에서 손끝으로 이어져 온 한국 매듭. 선조들의 숨결이 어린 이 자취는 끈일 듯 가냘픈 명맥을 오늘까지 이어왔습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22호 기능 보유자인 전승공예 작가 김희진. 그는 결코 짧지 않은 30년을 오직 명주실과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한 시대를 살다 간 선조들은 이미 떠났지만 그들이 맺어놓은 매듭을 찾아 오늘도 그 정통기법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매듭은 장식용, 의식용, 그리고 복식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매듭은 모든 실 가운데서 가장 부드럽고 아름다운 명주실로 맺어집니다. 알맞는 생사를 구하여 그 실에 염색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실의 빛깔이야말로 매듭의 바탕을 이루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무심한 실낫에도 마음이 있습니다. 화학사에 물을 들이면 빛깔을 밖으로 뿜어내고 명주실에 물을 들이면 빛깔을 안으로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명주실에 든 물빛은 은은하고 따사롭고 깊은 품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에 물을 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우러나와 빚어지는 빛깔인 것입니다. 실은 곧 올입니다. 이 거미줄보다 가느다란 실을 합성하는 마음이란 그 어느 때보다도 정결하고 엄격해야만 합니다. 합성한 실 끝을 피톳의 코에 단단히 매고 피톳을 양 손바닥으로 비벼 실을 꼬는데 사사의 경우 두 올은 오른쪽으로 두 올은 왼쪽으로 비벼 오른올 왼올을 만듭니다. 오른올 왼올은 구분하여 다시 토짝에 고르게 옮겨 놓습니다. 끈을 짜는 것을 타회를 친다라고 합니다. 타회를 치는 가닥 수위에 따라 4사, 8사, 12사로 구분합니다.
사사의 경우 오른올 두 가닥과 왼올 두 가닥을 양손에 나눠 쥐고 톳을 엇바꾸며 짜는데 네 가닥에 코로 힘을 주어 당기면서 사사를 칩니다. 굵게 짠 사사끈은 잘 익은 옥수수알을 연상케 합니다. 예전에는 주로 주머니끈, 염랑끈을 팔사로 맺었습니다. 팔사는 사사보다 훨씬 정교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끈에는 눈이 있습니다. 무심한 실 한 가닥이 다른 실과 교차될 때 한층 한층 살아나는 모습은 새순이 솟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끈은 눈매 하나하나가 한결같이 또록또록 살아서 숨을 쉬어야만 탄력 있는 끈이 되는 것입니다. 광다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짜임새 12사는 6가닥은 바로 꼬고 나머지 6가닥은 외로 꼬와 틀에 겁니다. 끈틀은 팔사틀의 접시가 둥근 것에 비해 네모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끈목은 앞뒤가 납작하고 양모서리에 각이 지며 곱게 따온 조직이 분명하게 보여야만 합니다. 손가락의 움직임은 형쾌한 생동미에 넘치고 끈이 짜여지면서 토짝끼리 부딪히는 소리는 싱싱한 생명감을 느끼게 합니다. 12사끈은 흔히 선추의 술이나 방울술 놀이기에 주로 쓰이고 굵게 짠 것은 허리끈으로 사용됩니다. 오직 실끈 하나하나에 한 세상을 싣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진통과 시련을 이겨낸 매듭장 김혜진. 한 사람의 장인이 걸어가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장인이 꿈꾸는 지극히 높고 깊은 예술의 세계를 향한 간절한 염원이 겨울에는 손끝이 얼고 여름에는 등줄기에 숯불을 들이붓는 것 같은 고통을 이기고 아름다운 작품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한 점의 기본형 무늬 매듭을 맺으려면 우선 일정한 길이의 끈을 곱잡아 중심을 잡고 두 가닥을 질서 있게 엮어나가야 합니다. 매듭을 맺을 때는 온 정신을 손끝으로 예리하게 모아야 합니다. 그것은 매듭을 맺는 사람의 마음과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 그리고 엄격한 정성이 한 가닥의 염원으로 빚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바싹 조이면 균형을 잃게 됩니다. 차츰차츰 고르게 균형을 유지하며 차근차근 조여야만 편안하고 알찬 무늬로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빛깔도 모양도 없던 하늘하기 신라시, 이제는 우주 만물의 초화롭고 아름다운 빛깔과 모양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매듭을 맺는 데는 건기와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속담에 매듭을 맺다 잊어버리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듭을 맺는 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좋은 말이라 하겠습니다. 매듭의 멋은 겉모양보다는 안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질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완벽미, 그리고 그 속에 깃들어 있는 소중한 정신세계가 곧 예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홀로 앉아있는 시간은 또 다른 창조의 시간입니다. 옛 문헌을 살펴보고 이름 없는 장인들이 맺어놓은 매듭과 만날 때 그 호젓한 시간은 설레임과 확인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매듭의 끝을 장식하는 수울은 매듭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해줍니다. 수울의 제작은 먼저 합사한 실을 수울 틀에 감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실을 감을 때에는 팔의 힘이 한결같아야 길이가 고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선 마음이 고르게 가다듬어져야만 합니다. 실은 다시 한 올씩 일정한 길이로 꼬아 층이 지지 않도록 바늘에 끼어 수울판에 옮긴 다음 김을 쏘여 그늘에 말립니다. 수울판에서 떼어낸 봉수울은 끝을 가지런하게 고른 다음 수울실과 같은 색으로 염색한 한지로 감아 심을 만듭니다. 수울실이 층이 지지 않도록 잘 고른 다음 수울 머리에 금실로 봉을 만듭니다. 이 봉수울은 놀이개, 선추, 주머니끈, 실내 장식용 유소 등에 쓰였습니다. 딸기 수울을 만들 때는 수울, 오래, 숫을 서로 맞추어 10등분, 12등분 등 짝수 묶음으로 만들어 양편으로 갈라놓은 다음 순서대로 엮어가며 딸기 수울의 머리를 틉니다. 머리를 곱게 다듬으며 차츰차츰 조여서
수울 올이 모두 가지런히 자리 잡히면 딸기 수울 크기에 맞게 심을 만들어 수울 머릿속에 넣고 단단하고 고르게 조인 뒤 뒤집어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 겹딸기 수울이 됩니다. 딸기 수울은 쾌잣띠, 놀이개, 선추, 그리고 특별히 더 호사롭게 꾸미는 각종 요소에 쓰였습니다. 드디어 물결 같은 수울의 흐름이 보석 같은 매듭의 정형에 결합되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됩니다. 아무래도 놀이개는 여인의 상징이라 하겠습니다. 다소곳하고 그윽하면서도 정결한 여인의 멋을 가장 사랑스럽고 기품있게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이 놀이개일 것입니다. 놀이개는 여인의 저고리 겉걸음이나 안걸음 또는 치마허리에 참으로써 단조로운 우리 고유 의상에 액센트를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궁중과 상류 사회에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이 놀이개가 여인들에게 애용됐습니다. 그래서 놀이개는 친가와 시부모에게서 예물로 받고 또 다음에는 자녀에게 물려 대를 이어 가보로 소중하게 여겨왔습니다. 장중한 맛을 느끼게 하는 요소는 비교적 대작들로서 실내 장식에 폭넓게 쓰였습니다. 우리의 가락이 듣는 이의 마음을 충만하게 한다면 요소는 악기를 장식하여 보는 이의 시각을 조형적으로 안정감 있게 채워줍니다. 불교 의식 때 사람의 영혼을 극락정토로 인도한다는 일로 왕보는 요소 전체를 5등분하여 쪽빛, 다홍, 노랑, 검정, 흰색으로 맺었습니다. 매듭이 우리의 생활 곳곳에 쓰이는 것은 많습니다. 꽃등불 밝혀드는 홍사초롱, 여름날 더위를 운치 있게 식혀주는 발걸이, 그리고 편지거리 등 여러 가지 소품들. 전통 공예를 현대 감각으로 응용하여 공간 미술의 한 분야로 접목시킨 벽걸이. 자칫 지나치게 서구화되고 삭막해지기 쉬운 생활 공간에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으로 섬세하게 장식된 이 벽걸이는 장식 예술의 새로운 면모를 창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매듭은 손끝으로만 익히는 단순한 기능이 아닙니다. 저 옛날 장인들의 숨결과 혼신을 기울인 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을 끝없이 동경하던 지극한 마음이 소리 없이 손끝에 맺혀 이윽고 꽃처럼 피어난 예술품인 것입니다.
어제의 것이 오늘은 사라지고 오늘의 것이 내일은 잊혀지는 현대 생활 속에서 안타깝게 단절될 뻔했던 전통의 맥을 한 가닥 비단실로 이어놓은 한국 매듭. 이 매듭은 빛이 바랄수록 더욱 신비로운 빛을 발하는 명조실같이 우리의 마음을 오래오래 아름답게 이어줄 것입니다.